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데 공사비 급등으로 공공건설 사업장도 차질을 빚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의 건설 현장마다 요즘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해 큰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공정률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3년 새 사업비가 160억 원 늘어 390억 원이 됐습니다. 다른 공공건설 사업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복례산 터널, 백스코 제3전시장 사업도 공사비 급증 탓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민간업체가 공사를 맡았는데 협약 시점 이후 인상된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가 떠나야 합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공비 인상이 가능한지 정부의 최종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나중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감사원을 통해서 받아라. 이게 중재 내용입니다. 공공건설 사업의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는 더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재정은 지난해 87조, 올해는 4월 기준 64조 원 적자가 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부문 건설 사업의 축소와 차질은 장기간에 걸쳐 시민들의 삶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 영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비용 문제로 건설공사 이게 전부 다 차질을 지금 빚고 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가 지금 그렇습니까? 네, 우선 대표적으로 천마산 모노레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 예산이 160억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액이 390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당 구에서는 예산을 좀 축소해서 차라리 사업 축소를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고요. 우리 백스코도 3전시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예산은 1,908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자재비가 폭등하는 바람에 2,900억까지 올랐습니다. 1,000억 정도가 인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공건설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른 싶습니다. 곳들도 또 있겠죠, 그죠? 지금 부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설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선 의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감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도 있지만 에코델타시티 안에 있는 복지타운도 지금 현재 예산 증액 문제로 지금 사업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게 되는 변수는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도 변수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주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실시 설계 당시에서는 발견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연약 지반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고요.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공사비 자체, 사업비가 증액을 하게 되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10% 정도가 인상이 되면 전면 원점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자체의 지급이 불투명해지고 시비나 구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편성을 해야 하다 보니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반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민간 사업자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손해를 좀 마주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공사 기간의 연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필요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우선 첫 번째로 좀 궁금한 부분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부산에 굉장히 오랜 수건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으로도 굉장히 큰 활용도가 기대가 되고 또 사실 식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위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상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 경제 활성화도 함께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12년 만에 총 사업비가 확정이 이번에 됐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2,361억 원이 승인이 되었는데요. 총 77억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분에 대한 555억 같은 경우는 별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 경우는 9.1%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기재부의 기준이었던 10%는 되지 않아서 사실상 거의 최대치로 이제 상승분이 반영이 되었고 네. 이제는 이 사업비에 대한 변경 없이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첫 삽을 뜨게 되는 경우가 이제 11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호 의원님 좀 전에 얘기하실 때 백스코 제3전시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부산의 중요한 사업인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총 공사비는 1천억 정도 증액이 됐지만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500억 원 이상의 이 예산이 증액되면 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백스코 3 전시장이 건립이 시급하다라는 이유로 네.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착공해서 28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백스코 3 전시장을 추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서 이 펌핑이 되었는지를 산출해 보면은 인건비, 그러니까 건설업자 인부죠. 인부 인건비가 2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자재값이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철근 가격이 90%나 올랐다고 합니다. 9%가 아니고 90%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백스코 3 전시장을 짓는 총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상승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우리가 28년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런 거죠. 네. 또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오를 수도. 또 오를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방어를 또 해내야겠죠. 네, 네. 공사비가 인건비 외에도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짚어보죠. 우선 부산 백스코 제3 전시장에 대한 건립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1,908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8억. 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2,900억으로 1,000억. 이제 네, 1,000억 네. 이상 올라서 52% 정도 늘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같이 올라가면서 기본 설계 용역 당시 중단이 좀 되어버렸고 그래서 잠정 중단되었던 설계 용역에서 이제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28년도 준공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7년이었지만 1년 정도 연장이 되었고요. 지금 제3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전액 12사업입니다. 이제 지방 이양 사업 중에 하나인 전시장 건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 없이 시에서 모두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 만큼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백스코 1, 2 전시장의 가동률이 포화 상태이고 네. 지금 추가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규모가 부족해서 하는 만큼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면제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에 조금 더 시급하게 공사를 좀 이루어서 더 이상은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떠안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죠? 네, 이제 시공사 측에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네. 이 공기관이나 또 공기업과 협약이라는 거를 맺게 됩니다. 네. 이게 일반 민자 사업 같은 게 협약을 하지 않지만 공공사업은 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 협약에 준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협약 이후에 어떤 물가 상승이나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 모든 사업비는 우리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무리하게 들어왔다가 도산하는 업체도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에서 공공사업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에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재조정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코델타 시티도 정부의 재조정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고 에코델타 시티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들도 건설회사 줄 도산을 염려해서 정부의 재조정안을 건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도 에코델타 시티 이 공사비 부담 문제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지금 에코델타 시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가 12, 15블록이라고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 2,200세대의 공동주택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되는 지구인데요.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설계와 시공 그리고 하자 보수까지 사실상 건설 일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수익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민간의 경우에서는 건설비,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부분으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 분양률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늦어지면 도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민관 협약 사업에서 이번에 도시공사가 이런 물가비 상승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공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민간에서 보전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공사가 이번에 결론을 내려서 마련을 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돌발 변수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한 것인데요. 연 4.3% 이상 급격한 물가가 변동을 하게 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에 근거를 마련하게 된 네. 것입니다. 이어서는 또 사업비를 조금 더 선지급해서 그 유동성을 조금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준까지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전에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부터는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민관 협동 사업에서 민간이 지나치게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은 좀 방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오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요. 네,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게 되면 정부나 우리 단체에서는 또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하잖아요.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네. 세금은 결국에는 시민들이 주신 귀한 어떠한 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증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반 시설들이 늦게 개장한다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들이 입주해야 될 어떤 공공주택이나 이런 공동시설들이 입주가 늦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올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